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독방입니다. 비규제 지역 청약 경쟁률이 갈수록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일단 재당첨 제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과거 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이력이 있어서 새로운 분양단지에 지원조차 할 수 없는 재당첨 페널티를 받는 분들이 있죠. 이 페널티가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흔히 부적격 사례 중에 재당첨 제한 연수 계산을 잘못해서 봉변을 당하는 분들 꽤 있습니다. 더하기 빼기에서 실수하면 당첨된 아파트도 눈앞에서 홀라당 날아가는 피눈물 나는 상황이 벌어지죠. 비규제 지역은 이런 재당첨 제한이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페널티를 받고 있더라도 절대 레드카드 꺼내서 퇴장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전매 제한이 가능해. 대부분의 지역이 일정한 전매 제한 기간으로 묶여 있는데 셋프리, 그렇게 묶여 있던 시간적 제한이라는 포승줄을 끊어내는 헐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거주 제한도 없어. 전국에서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표적이 있는데 본선에 올라간 사람들만 골드샷을 날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아예 예선 자체가 없다니까. 살고 있는 장소에서 그냥 활시위 당겨서 표적지를 향해 쏘기만 하면 됩니다. 전국에 사는 모든 분들에게 1순위 청약이라는 본선 자격을 부여한다는 거죠. 게다가 분양가가 평당 800만 원. 전설의 고향에서나 들어봤던 분양가 아닙니까? 몇백만 원대 분양가를 들어본 지가 long time ago, 너무나 오래된지라 평당 800이라고 하니까 귀가 다 간질거리네. 귀도 적응이 안 될 정도예요. 도대체 여기가 어디야? 바로 천안 한양수자인 에코시티입니다. 요즘 아산 탕정이 대세라고 불릴 만큼 굉장한 주목을 받고 있죠. 특히 천안 쪽 아파트 매매가는 3.47% 정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양수자인 에코시티는 전체 가구수 3,200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단지 규모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규모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 30개 동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풍세지구 쪽 입지 판도가 완전히 바뀌겠네요. 한양수자인 에코시티가 들어서는 자리는 풍세산업단지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산단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근처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천안 아산 사업장, 그리고 LG 생활건강, 게다가 풍세 2 일반산업단지, 6 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천안 아산 강소연구개발 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2025년까지 1,200억 정도가 투자 ICT 미래형 자동차 연구개발단지와 함께 들어서게 됩니다. 뭐 천안의 판교라고들 하는데 이 말은 좀 오보인 것 같고요. 아니 비교를 해도 판교와 비교를 하나? 판교라는 덩어리와 풍세라는 덩어리는 아무리 비슷하다 해도 부위별 차이는 존재하잖아요. 그냥 미래형 연구단지가 들어선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직주 근접이라는 유리한 입지를 분명 꿰차게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일단 한양수자인 에코시티는 무엇보다 분양가가 경쟁력이 있죠. 평당 800만 원 수준, 5구제곱이 1억 900만 원. 와, 1억짜리 아파트를 보게 되네요. 7호제곱 2억 4천만 원, 8사제곱 2억 9천만 원. 대략 3억 원 정도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일단 여기는 1주택자도 청약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전매가 가능하죠. 이렇게 되면 다른 규제 지역에 비해선 비교적 자유로운 내 집 운영이 가능하다는 얘기. 내 집 마련 자금이 부족한 분들에게도 좋은 기회. 게다가 1주택자에게 부동산 포트폴리오 주머니를 하나 더 만들어서 나름의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양자의 수요를 어느 정도 흡수할 만한 매력은 충분히 있겠네요. 입지는 KTX, SRT, 지하철 1호선 이용이 가능한 천안 아산역이 있습니다. 7km 정도 떨어져 있네요. 이게 좀 아쉽네. 천안 아산역이라는 아주 좋은 교통허브가 있는데 이걸 지근거리에서 이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남풍세 IC는 3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진입하기에는 부담이 없는 거리입니다. 숲세 아주 훌륭한 편이죠. 주변 태악산이 둘러싸여 있고 천안의 명물 호두과제가 아니라 태악산 자연휴양림을 끼고 있어서 아주 좋은 숲세로서의 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주변으로 풍세초, 용정초, 광풍중학교, 단대와 호서대, 아산 캠퍼스가 자리 잡고 있네요. 평형 설계는 알파룸, 드레스룸, 현관, 창고, 가변형, 벽체 등등 유연한 설계들을 뽑아냈고요. 세대 구분형 타입도 있기 때문에 단순 원룸 형태가 아닌 별도의 거실을 가진 1.5룸 형태로도 뽑아냈기 때문에 집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양 수자인 에코시티 총평을 하자면 일단 대단지다. 입지적인 불리함은 덩치로 극복할 가능성 높고요. 일단 이렇게 대단지로 뽑는 이유는 주변에 산단, 그러니까 산업단지들이 대거 진입해 들어온다. 당연 집주 근접 수요가 아주 강력하게 움직일 가능성 높고요. 그렇게 되면 3,000세대의 공급도 모자랄 판이 되겠죠. 공급은 딱 정해진 상태, 수요는 물밀듯 들어올 거고 아파트 값이 다시 한번 출렁거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천안 아산역이 멀다는 단점은 있지만 어차피 산업단지로 들어오는 인력들 중에 걸어다니는 워킹 족속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자차를 이용 천안 아산역으로 접근하거나 풍세 IC 혹은 논산 천안 고속, 천안 평택 고속도로 이용하겠죠. 일단 여기는 역세를 생각한다면 마음에 썩 내키지는 않는 곳이다. 그러나 산업단지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집주 근접으로서의 상승세는 위쪽 동네, 불당과 탕정보단 분명 하위에 있지만 향후 일자리 연계 면에서는 가장 확실한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당과 탕정과는 컬러가 완전히 다른 아주 독특한 캐릭을 가진 입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한양 수자인 에코시티, 천안 아산역은 멀다. 그러나 일자리는 가깝다. 결국 일자리 수요는 멀어 보이는 역세라도 어쩔 수 없이 이곳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천안뿐만 아니라 4월, 5월에 용인, 인천, 화성에서 분양의 큰 장이 열리죠. 4, 5월에만 수도권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 1만 3천 가구가 분양에 들어갑니다. 먼저 용인시 처인구에서 현대 엔지니어링이 4월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 D2블록 1358가구를 분양하게 됩니다. D1 블록은 1345가구, 규모는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 규모. 처인구가 요즘 분양 기지개를 활짝 펴고 있어요. 저평가된 용인은 이제 옛말. 최근에 분양되는 용인 아파트 경쟁률을 보면 심상치가 않죠.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가 굳이 엄청난 출혈을 감수하고라도 인서울을 고집하겠다는 분위기를 바꿔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솔직히 서울 집값 올라도 너무 올랐죠. 천장에 뚫리니 비가 새. 더 이상 그곳에서 비 맞을 일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변 수도권으로 분산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힐스 용인 고진역 D2블록, 에버라인 고진역을 통해 서울 수도권 진입 용이합니다. 인천에서도 분양 단지가 나오죠. 인천 미추홀, 용현자이 크레스트가 4월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34층 17개 동 2277가구가 분양을 합니다. 대규모 단지죠. 입지도 숭의역, 인하대역, W역세권역입니다. 1000세대 이상 대단지가 W역세라는 입지 레드카펫을 깔고 있으면 그냥 아파트 귀빈이 되는 겁니다. 아주 좋은 잠재성을 가진 이곳은 공공분양단지로 분양가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4월 분양 예정입니다. 그리고 화성에서도 1000세대 이상 분양 아파트가 나오죠. 봉담 프라이드시티 총 2개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 28개 동 4034가구가 출연합니다. 규모가 어마무시하네요. 자이와 힐스테이트가 1블록과 2블록에 공구를 나눠서 아파트를 짓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엄청나게 큰 대단지죠. 대형 건설사 2곳이 수주를 맡았으니까요. 왜 아파트 이름에 시티라는 이름을 달았는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죠. 4000세대면 그냥 시티네, 시티야. 화성이 동탄에 비해서 저평가되는 측면이 많았지만 최근 화성의 상승세는 정말 화성으로 가는 로켓 같은 느낌이 들죠. 화성 봉담 센트럴 프루지오가 1년 만에 1억 5천이 오르는 분위기가 감지될 정도로 동탄에 대한 반격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듯합니다. 화성 봉담 프라이드시티 주변으로 2025년 KTX 어천역이 들어오게 됩니다. 5월에 분양 예정입니다. 이렇게 용인, 인천, 화성에서 아주 쏠쏠한 입지를 가진 곳들이 4, 5월에 대규모 물량을 들고 등장할 예정이니 꼭 청약 도전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 불리는 둔천주공 아파트, 새로운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불발. 기존 대의원들이 임시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는데 이게 그냥 인용이 돼버렸네. 그래서 임시총회 개최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집행부 선출 이후에 재건축 속도가 급가속될 거란 장밋빛 전망에 제동이 걸려버렸어요. 청약자들은 오로지 일반 분양 4786가구 오매불망 바라보고 있는데 또다시 딴지가 걸리게 되면 일정이 뒤틀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죠. 종이집 만드냐, 종이집 만들어? 1만 가구 넘는 아파트 완공하려면 엑셀을 밟아도 한참 모자랄 판에 시도 때도 없이 브레이크까지 걸리니 대규모 콘크리트 집 언제 다 지으려는 건지 한숨만 나오죠. 그래도 원래 재건축 단지는 이런 내용이 있기 마련인데
사공이 너무 많어. 배가 산으로 가다 못해 에베레스트를 정복하게 생겼어요. 일단 최근 높아진 공시지가 때문에 둔촌주공 측에서는 평당 분양가를 4천만 원 가까이 기대하고 있죠.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것이 평당 분양가가 3,700만 원 정도가 되면 전용 면적 5구제곱 분양 가격이 9억에 육박, 특별 공급 물량이 없어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대출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분양가 상한제 기준으로 보자면 이건 너무 비싼 겁니다. 앞으로 둔촌주공이 어떤 선택지를 골라도 이렇게 풀기 어려운 매듭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톱다운 방식으로 일괄 타결하지 못하면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지만 동시에 단군 이래 최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재건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튼 원만하게 잘 매듭을 푸셔서 분양을 기다리는 청약자들에게 정말 둔촌주공은 내 집 마련에 넉넉한 어머님 품과 같았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청약 도전이 꽃길만 걸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길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